다들 아시는 프로그램이실 텐데, 이제 저도 가끔 보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어린 연예인인데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엄청 고염식을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에는 쌈장, 초밥은 간장, 회는 초장, 뭐 이 정도는 우리도 먹는데 라면에다가 맛소금을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넣어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햄버거에도 맛소금을 뿌려 먹던 흑인 선생님을 보고 그 이후에 자기도 햄버거에 맛소금을 뿌려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그래서 막 최근에는 코 쪽이 많이 붓는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이제 이 어린 친구의 50대, 60대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짜게 먹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짜게 먹는 거냐? 왜 안 좋냐? 그럼 얼만큼 먹어야 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게 안 좋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안 좋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모아서 사망 원인을 분석했던 한 연구입니다. 어, 사망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원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소금 과다 섭취가 7위입니다. 보시면 주류 소비보다 높은데 이 주류 소비가 우리가 음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음주보다도 소금 과다 섭취가 더 안 좋다. 고혈압, 흡연, 뭐 비만에 이어서 소금이 안 좋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이제 다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죽는 건 괜찮다. 병만 안 생기면 된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생기는 것도 한번 알아봤더니 8위에 소금 과다 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이렇게 병도 생기고 일찍 죽는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2011년 9월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상의를 했던데 4위에 보면 소금 섭취율을 30% 감소하면 만성 질환이 약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자세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는 확연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소금을 3g 정도 줄이면 심혈관 질환이 한 9.6% 감소하고 심근경색은 12%, 뇌졸중은 7.8%, 사망은 4.1%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이 있었고, 이거는 보면 흡연을 반 감소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사망률 감소 또는 질환 감소가 더 높았고요.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약 복용하는 게 이런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가 안 생기게 하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소금을 감소시키면, 소금을 덜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왜 나쁘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으로 인한 몸의 변화인데요. 계속 고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체액이라고 하거든요.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체액량이 많아지면 혈관 탄성이 저하되면서 동맥경화 발생률이 확연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 부전, 심장 마비, 또 만성 콩팥병까지 생기기 때문에 소금이 안 좋다고 돼 있고, 이런 심혈관 질환 외에도 위 점막 손상으로 인한 위암 발생률이 높고, 소변 칼슘 배설 증가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요. 고혈압,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그리고 칼로리 섭취 증가로 인한 비만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짜게 먹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약 5g 정도입니다. 소금으로 쳐서 5g이고요. 이게 한 티스푼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을 연구해 봤더니 약 12.5g 정도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식품들을 설명할 건데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금으로는 5g이고 이걸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000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별로 소금량을 측정을 좀 해봤는데 아까 1일 나트륨이 얼마라고 했죠? 5g, 소금은 5g, 나트륨은 2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이죠. 짬뽕, 우동, 열무냉면, 쇠고기 육개장, 알탕, 물냉면, 동태찌개. 전 어제 강의 준비하다 어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그릇 다 먹게 되면 나트륨이 2000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아까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얼마라 그랬죠? 네. 이걸 한 그릇 드시게 되면 하루 권장량은 이미 다 드시는 겁니다. 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은요, 회덮밥, 그리고 곰탕의 경우에는 소금을 넣지 않은 곰탕입니다. 그리고 떡, 만두, 김밥, 튀김.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된장찌개를 한 국그릇 정도 드시면 한 2000 정도를 먹게 되고요. 감자탕은 이거는 2인에서 3인분 정도인데 2630. 이 쇠고기 미역국은 좀 낮아 보이는데 이게 보면 100g입니다. 우리가 국을 100g 먹진 않거든요. 보통 200이나 300 정도 먹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매 끼니마다 먹는 배추김치 50g에 312mg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제가 얼마나 먹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햄치즈 샌드위치가 900, 우유 한 잔이 100이었고요. 토탈 1000을 먹었습니다. 벌써 50%를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요거를 쭉 밥도 되게 조금 먹었거든요. 반 그릇밖에 안 먹었거든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점심이 1760입니다. 아까 1000이고 지금 1760이면 벌써 2000이 넘었죠. 근데 보통 이 정도 드시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저녁을 회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일상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 염분 섭취량이 많다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로 국물 섭취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나트륨이 2000 이상인 음식들을 보면 짜장면을 제외하고는 다 국물이 있는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나트륨이 국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데 그것이 소금 섭취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은 작은 그릇에 국그릇 대신 밥그릇을 쓰시고요. 절대 밥을 말아 먹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햄이나 소세지나 훈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리 과정 전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햄이나 치즈, 햄이나 소세지 대신에 신선육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렇게 조리된 나물 대신에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훈제 닭다리, 훈제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게 편의점 훈제 닭다리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닭고기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많이 먹는 것들이죠. 주로 밥도둑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김치, 젓갈, 명란젓, 새우장, 게장 이런 것들은 채소로 드셔주시고요. 간장에 밥 비벼 드시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반조리 식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강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반조리 식품은 가능한 피하고 외식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소금 외에 다른 양념이나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소금 한 큰술에는 한 5,700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서 간장에는 760, 된장에는 603, 고추장에는 377, 케찹에는 약 220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어떤 짠맛 외에도 향신료라든지 다른 향을 내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소금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음식도 짠데 식탁에 꼭 이런 양념통이 있습니다. 소금통도 있고 간장통도 있고 다대기라고 말하는 양념통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요 양념통만 치우셔도 하루에 약 400 정도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에 간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탕수육에 간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좀 줄이셔도 한 400mg 정도의 나트륨 함량을 섭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신선한 야채, 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야채에는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많아서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켜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양 성분표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나트륨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무염은 1회 제공당 약 5mg 미만을 말하고요. 저염은 약 35mg 미만의 식품을 무염 또는 저염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성분표를 잘 보면서 드시면 과자를 먹든 햄을 먹든 햄도 스팸과 다 다르거든요. 나트륨 함량이 최소한 안 먹을 수 없다면 제일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을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1회 제공량이 다 달라서 1회 제공량을 잘 계산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입니다. 외식이나 반조리 식품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일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지 않기.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국그릇 대신 밥그릇으로 국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리는 최소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리는 최소로 해주시고요. 하게 되면 소금 외에 다른 조미료로 요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만성 심부전이나 심장병 환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를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김세란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